두 번째 영상입니다. 경매는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권리 분석이 왜 중요한지 이유를 알아야겠죠? 경매에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바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입니다. 먼저 소멸주의는 우리가 낙찰을 받고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의 직권으로 기존 등기부등본의 복잡한 권리들을 말소시켜 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부등본을 처음 상태로 초기화해 주는 것을 소멸주의라고 합니다. 부동산도 새 출발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낙찰받으면 다 새 거가 된다는 얘기인가? 근데 권리 분석이 왜 중요하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경매에 소멸주의만 있다면 권리 분석을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에 상반되는 것이 바로 인수주의입니다. 낙찰자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할 금액이나 권리들이 존재하는데요.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인수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멸인지 인수인지 뭘 보고 판단하는데? 라는 물음이 생기셨다면 앞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넘어가기 전에 비슷한 용어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잉여주의라는 것도 하나 있는데요. 이게 누군가 경매를 신청한 이유는 경매 절차 통해서 돈을 받기 위함이겠죠? 근데 누군가 낙찰을 받고 납부한 대금으로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순서대로 돈을 나눠주는데요. 이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경매를 신청한 신청자가 만약에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법원은 신청한 사람이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으니 이 경매는 무효예요 라고 해서 경매 자체를 취소해버리는데 이걸 바로 잉여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에서 공격수가 멋지게 골을 성공시키고 준비했던 세레모니를 하려고 하는데 옵사이드에 걸려 그 골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허무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입찰할 때 경매 신청자의 배당 순위가 조금 늦는다면 10,000원이라도 받아갈 수 있게 입찰 금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볼게요. 경매는 소멸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을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기준점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인수, 늦은 권리는 소멸된다고만 기억하세요. 권리 분석에 대한 영상은 저희가 따로 제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가면 말소 기준 권리는 5가지가 있어요. 근저당,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전세권.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경매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90%가 근저당 또는 압류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머지 3가지를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말소 기준 권리 5가지를 하나씩 파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저당권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유는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남겨두는 건데요. 이때 실제 대출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빌린 돈의 20%를 더해서 1억 2천을 등기부등본에 설정하게 되죠. 저도 처음 대출 받았을 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돈을 제때 못 갚으면 은행은 이자와 원금 회수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거고 경매를 넘긴다고 해도 꽤 오랜 시간 돈을 회수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자에 이자가 불어 금액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은행은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실제 대출 금액의 20% 정도 더한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이 근저당은 강력한 힘을 가진 물건으로 채무 불이행의 사유가 생기면 바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압류, 압류. 이 용어는 바로 예를 들어볼게요.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A가 친구 B에게 돈을 빌렸어요. B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니까 차용증 하나 쓰고 빌려줬어요. 근데 사정이 더 어려워진 A는 친구 B의 연락을 피하게 되죠.
연락이 안 되는 A가 괘씸한 B는 다행히 A, 이 친구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B는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A가 소송이 시작된 걸 알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니 A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를 설정합니다. 얼마 후 소송에서 승소한 B는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를 압류로 변경 등기하면서 바로 A의 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가 보이시죠? 바로 판결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담보가등기입니다. 우선 가등기는 임시로 등기를 올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가등기는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부동산의 소유권이 목적인 것을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담보가등기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앞서 설명드린 저당권과 쌍둥이에요.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돈을 안 갚으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경매에서는 저당권과 다르지 않구나 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경매 기입 등기입니다. 말 그대로 경매가 시작되면 그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합니다. 이것을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소기준 권리가 없다면 이 또한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세 세입자의 임차권을 얘기하는 건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전세 임차권은 채권이고 사용할 권리만 갖고 있는데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부등본에 내가 이 부동산의 세입자다 라는 것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세권은 물권으로 전세 임차권과는 또 다른 파워가 있는데요. 바로 소송을 거쳐 별도의 판결문을 받지 않아도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권자는 제3자에게 또 임대를 줄 수 있어요. 사용과 수익까지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전세권자는 수익을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A는 서울의 빌라를 전세권을 설정하여 임차합니다. 이후 에어비앤비를 운영해서 소소한 부수입을 만들었어요. 자, 또 다른 B는 빌라를 내 명의로 사기는 싫지만 월세 수익을 만들고 싶어서 빌라를 전세권 설정하여 임차한 후에 또다시 세입자를 구해 월세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럼 직접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아도 월세 세팅으로 현금으로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전세권도 본연의 목적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 전세권 설명이 조금 길어졌죠?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 선순위 전세권이어야 하고, 둘째, 전세권 설정 범위가 부동산의 전부여야 합니다. 셋째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 두 편의 경매 용어 영상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기회로 경매와 좀 더 가까워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봐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딱 3번만 보세요. 다음번엔 더 이해하기 쉽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